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 계획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호식입니다. 먼저 시장 발전을 위하여 이정 활동에 힘쓰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검토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및 관련 과장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국만 주택과장입니다.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승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금연도시 평택 선포 이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해 주신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검토 자료 보면 평택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부 14개,
서부 6개, 북부 22개의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42개네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 금연구역 지정 이거는 어떤 근거로 그때 지정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 금연 교육하고 금연 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연 구역은 이제 평택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만드는 조례고요. 지금 저희 이거는 이제 보건소 거는 평택시 전체에 대한 얘기 되겠고, 금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주택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지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평택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이 있고 이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주택가하고 관련이 없어요? 예, 보건소에서 지금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금연구역이 지정 이거에 관련된 그럼 사업은 주택가하고 보건소와 같이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사안이 이제 뭐죠? 그건 현재 이거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금연구역.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걸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된다면은 지금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 보면 금연구역 지정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연구역 지정된 아파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은 그러면 지금 이게 간접 흡연 이 공동주택 이게 되면 더 뭐 강화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이거는 관리에 대한 것들이 현재 보면은 아파트가 현재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이 내용에서 금연 이쪽 그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 쪽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이제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재정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들에는 그 바깥에 그러니까 그 뭐 잔디 광장이든 그 앞에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 있잖아요. 아파트 바깥에 네네. 거기에 그런 흡연 부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돼 있나요?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이제 금연구로 지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도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가능한? 현재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자체에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는 거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흡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정을 하고 그런 흡연 박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이 거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민의 건강이나 뭐 흡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뭐 그런 흡연 부스라든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간접 흡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운영상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 운영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거기서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갖고 나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북부 쪽에는 서부 쪽에는 그게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아파트 단체 아파트 뭐 관리소나 아니면 소장님들이 해갖고 거기 그 아파트의 뭐 대표 동대표 회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시면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뭐 그것도 불합리는 하겠지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 지정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던 거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보건소 총괄로 했던 건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여기 보면은 여기 금연구역 지정 안 된 아파트들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거를 그 아파트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하나의 뭐 난관인데 사실 이거를 뭐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특히 이제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고려하면서 저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좀 보건소에서도 이 담당 뭐 소장님까지는 아니래도 담당 과장님은 오셔갖고 이 부분과 이런 연관돼 있는 거니까 배석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럼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네.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기초단체가 있어요? 네, 이제 아직 그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 못했지만은 다른 기초단체도 운영하고 이걸 제정해서 현재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는 대전, 부산, 세종 특별자치시, 울산 광역시 네 군데 다 광역에서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 좀 제출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토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겸 의원님 질의.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흡연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아파트의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갈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아니고 이제 초안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부담되어야 될 조례 내용이 좀 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층간 소음 있고 각종 애완견으로 인한 갈등도 있고 특히 이 흡연에 대해서도 어떤 지정된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 내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한 거는 여기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담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동주택의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김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 우리 도시에는 사실 그 금연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입주를 해서 생활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목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를 잘 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승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평택시에서 공동주택에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 대표성을 띠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흡연을 못함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흡연을 못함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흡연 부스를 설치를 의무화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서만큼은 흡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평택시의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 종합해 보면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흡연자분들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드려야 하고 존중해드려야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비흡연자분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발의하신 건데 조례 자체는 어쨌든 근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근거 해주기 위해서 뒷받침돼서 만드는 건데 좀 우리가 공동주택 그 관리할 때 우수단지 선정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어떤 가점 요소를 부여한다거나 해서 흡연 부스를 그 좀 자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흡연 부스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도 이 내용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좋은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예, 조례가 저희도 될 수 운영 있도록.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좋은 조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승현 의원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이 조례가 실은 타시군 조례 아까 유승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시군 조례 현황도 이렇게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입법을 할 때는 타시군 조례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요소를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타시군 조례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례에 정말 긍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뭔가 좀 많은 방향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좋겠지만 별로 효과도 없는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타시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같이 긍정적인 요소, 또 좋은 방향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안 번호 제9-688호 안건인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분야에 대한 재정비건으로
도시 기능에 적합한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 조정하고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30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시설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23년, 목표연도는 2030년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 중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 재정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목표년도 2025년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그간의 민원사항, 건의사항, 관련 부도 협의 등을 거치면서 제안된 대상시설 136개 사업 중 72개 시설에 대하여 금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 중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공원 등 총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현황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시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세부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 신설 결정 변경 사항으로 신장동 263-105번지 신장이동 어울리센터 앞 부지에 복합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나눔센터와 연계해 스마트 도시과에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산 근린공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원형으로 표기된 부분은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부분으로 면적은 약 8평방미터로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녹지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공원의 정형화를 유도하고자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악산 근린공원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시설 결정 사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원 면적 중 4,000평방미터에 대해 기존 송탄 보건소 위치의 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송탄 출장소와 접한 공원을 축소하여 공원 전체 면적의 증감 없이 동일한 면적 하에서 위치 변경으로 불악산 공원 근린공원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공공청사 변경 계획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국제교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35 평택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 미만이나 문화공원은 시설률에 제한이 없어 문화시설 확장 등을 위해 시설 종류의 변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곡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곡동 송탄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근린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률이 40% 이하이나 체육공원은 시설률이 50% 미만으로 시설률의 일부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조성 목적에 맞게 시설의 변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봉남, 진이면 봉남 근린공원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워 공원 폐지를 공원부에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후의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공인용 산지로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 폐지 후 난개발이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그 폐지 결정이 된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사항이고 이미 해당 시설은 그 이제 실효 기간이 도래해서 2025년 6월 13일 이미 실효가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술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나 시설률에 대한 변경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체육공원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공단 내 신당 근린공원이고 변경사항에 대한 취지나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 결정 사항으로 신대동 269-2번지 1원에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복 하수 처리 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이 요청하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자 공원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 출장소 부설 주차장 확장을 위해 불악산 근린공원을 일부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송탄 출장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 출장소 부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의 일부 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송탄 보건소 뒤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의 일부를 공원으로 환원해서 줄이는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오늘 설명을 드린 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주민공람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우리 그 평택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상기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5, 2030, 2035, 2040까지 지금 도시관리 계획이 지금 설정이 용역이 끝난 거죠. 2040까지. 관리계획은 2030년 목표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시설 결정에 대한 변경안을 총 공원이 9개소, 공공청사가 2개소, 총 11개소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공원에 대한 그 목적이 평택시는 뭐 주로 무슨 목적이에요? 공원이? 공원의 조성하는 목적.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산림 자원이 녹지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녹지. 저희 시민분들께서 도심지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 환경에 대한 청정 목적이냐, 비산먼지를 줄이는 그러한 목적이냐, 시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조성할 목적이냐, 뭔가 이렇게 주체를 두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박산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택시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 딱 들어가면은 사실 할 게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공원에 들어왔는지 목표가 없는 거야, 시민들이. 맞나요? 한박산 공원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녁에 가보면은 그 분수 공연을 하면서 레이저하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위쪽으로 해서는 아직 조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림 지역 외에는 아직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리 잡질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시민들이 이제 나무도 많이 울창해지고 하면은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 시설에 대한 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공원도 필요하잖아요. 문화 예술에 대한 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예술 행사들이 이렇게 공연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럼 그런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은 방음 장치라는 게 또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원 조성이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산림 보호의 목적, 나무를 보호하는 목적, 그늘의 목적, 푸른 도시의 목적,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 체육공원이라고 하면은 가서 몇 개 운동기구가 없어. 그거 하나 내가 이용을 하려면 서서 대기하고 줄 서야 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안 간다고. 요즘에 유행하는 파크 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골프를 못 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도 골프 잘 하시지만은, 예?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택 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한박산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어떤 시설을 넣는 게 좋겠냐. 그 주변에 2km 반경, 3km 반경 내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기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했는데 그거 한번 재정비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비 다시 들어가야 되고 운동 시설비 교체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우리 세대를 지나서 우리 5060의 세대를 지나서 후손들 1020 이런 세대들한테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밝은 그런 체육공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이성기 과장님이 변경에 대한 안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과에서는 세부적인 검토안을 좀 만들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공원이 공원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술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설이 초과가 되어 있죠. 체육시설로. 예, 족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로 면적이 거의 반 정도인가요? 반 이상을 지금 시설이 채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명칭에 맞게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인 거고,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추가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현재의 비율대로 이용하고 현재 근린공원 쪽에 그 녹지라든지 자연공원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시민분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잘 이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저는 사실은 더 돋보였으면 하는데 가려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당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우리 그 동물 예, 반려견 동반심터가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죠. 그 시설을 포함한 비율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신당은 좀 그 위치적으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률이
끌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실 밤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시민들이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곳이라서 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공원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불필요한 경우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공원이나 녹지 부분을 자꾸 훼손을 한다거나 시설 변경을 하는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린공원이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이 체육시설로 좀 그 시설이 추가가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충분히 주민 의견은 반영이 된 사실이죠. 맞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이제 또 이거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체육 시설이 추가되면서 또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거리가 돼요. 관리하는데도 지금도 이제 체육 시설이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덜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신중하게 하고 이게 또 충분히 도시 심의위원회 또 올라가서 또 주민 공람하면서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초안을 네.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의견 청취한 이후에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주민공람 거치고 주민공람 의견까지 반영해서 도시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끝내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예, 뭐 현재 그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그 절차만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네. 없으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중요한 우리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저희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상권이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 연도는 2023년도로 해서 목표 연도는 2030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의견 청취에 평택시 의견 청취에 대한 대상은 공원 9개와 공공청사 2개가 있는 거고 네.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도로라든가 주차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장 뭐 이런 부분은 현황만 지금 보고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청취 대상에 대한 거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 보고 형식으로 뒤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첨부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의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또 의견 청취대로 받는 거고 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왜 보고 뭐 형식이든 구체적으로 각 뭐 지역별로 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왜 이게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존에는 되게 상당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요청이 있으면 뭐 예산 사항도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정의 방향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뭐 모든 게 다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 좀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은 안 되고 계획만 담아놓고 하다가 유명무실해지고 민원은 더 증폭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난 또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나 또 그게 100% 진짜 다
그런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공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불악산 옆에 그 부분은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전에 그 지금 음식점 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거죠. 예, 사유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로 방향을 잡은 거죠. 네, 송탄 출장소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한 103면 정도 추가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거로. 하여튼 뭐 여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되게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이미 현재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고민도 있고 주차장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하시는데 시설 결정하신 거지 나름대로. 네. 근데 그 지금 법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 예, 불악산 이 뒤에 보면 이제 보건소 뒤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법면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깎아서 이 조성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아니 뭐 시가 그렇게 조성을 하는데 다른 민간에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저기 2층 레포츠 공원도 옛날에 해놓은 데를 보면 법면 그냥 다 깎을 수 있는 최대한 무너지지만 않게끔 해서 그냥 깎여서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좀 새롭게 할 때는 그런 법면들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자연 친화적이고 공원의 모습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안전은 물론 기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팽성 그 야구장 부지도 가보면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짓고 있지만 그 뒤에 법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원에서 이 공원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되면 관리 주체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체육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네, 10% 상향됩니다. 40에서 50%? 네. 네, 실제로 참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난망하긴 한데 있는 사실이니까 40%에서 50%가 이미 돼 있는 곳도 많아요. 이거를 지금 현재 공원과장님이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십 년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짬짬이로 흘러왔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좀 갖는 게 필요하고 판단이 정확히 되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앞으로는 지난 건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 돌려. 두 번째,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의 행정 조치를 취해라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우리 건축과도 있잖아요. 건축과나 체육진흥과나 공원과가 다 협의 제대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든 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보다 대부분 신구 규모일 텐데 하여튼 그런 법적 행정 절차를 최대한 해서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도록 추후 행정 조치도 이거에 따른 행정 조치도 완료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거쳐서 이번에 한 것처럼 더 보강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그 부분을 하시고 그걸 정확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셔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단 말 참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 이거 바뀐 다음에 합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거나 우리 시설 결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되는 것, 또 그것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체육 시설들, 이 공원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좀 부분들 뒤늦게나마 잘 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부서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